예, 전북 정읍 고창 정읍 유성엽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어느새 4년차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는 역대 최악의 국정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임기 내 경제 성장률은 2013년 2.9%, 14년 3.3%, 15년 2.6%로 평균 3%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2.8%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 4, 4분기 0.7%, 올 1분기 0.5%, 2분기 0.8%로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무려 1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세계 경제 불황탑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난이 심각해졌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조차 알지 못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남북관계 또한 파탄 상태입니다. 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40년 후퇴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20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개성공단 철수로 다시 20년을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는 19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퇴보하였고 그 결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내적으로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불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는 억지를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조차도 지적을 받는 우병우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온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딱 잡아떼고만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를 법도, 국회도, 국민도 깡그리 무시하는 억지만 부리는 억지 정부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5개월 남았습니다마는 특단의 결단이 없는 한 별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적을 한번 매긴다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시고 또 남북 관계를 우려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정부가 외국에 탓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국 국제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반적인
국제적인 그 경제적 위기가 있고 또 그동안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총리님 나라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한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길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오늘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냥 짧게 그 질문에 대한 요지 위주로 답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적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국제 경제가 어렵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구조 개혁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그런 평가에 우리가 좌우될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경제 방향이나 또 개혁의 노력들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같이 유념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 후퇴와 관련해서 그 문제는 꼭 말씀을 좀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남북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북한이 핵 도발을 한 것이 문제고 이런 핵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3년 7개월 됐습니다만은 그 3년 7개월 사이에 핵 도발을 할 수 있었던 제가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은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려하는 일이죠. 핵 개발이 안 됐어야 할 일인데 어떻든 핵을 개발하지 못하겠다라고 8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넘게 압박과 봉쇄와 제재를 취해왔지만 결국은 핵 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 결국은 실패한 거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회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원도 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결국 북한은 핵 개발에 핵 고도화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 저는 어느 정부든 우리 그러니까 정부의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떻든 우리 상대방인 또 남한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제 그걸 강조했던 것이고요. 우리도 더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에서 듣고요. 아까 그 정우택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 미르 재단 K스포츠 관련해서 허위 어떤 주장이라든지 어떤 보도 등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나 또 유언비어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것이나 이런 그 불법적인 것은 어느 경우에도 바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허위 보도로 어떻게 소송을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 언론사를. 제가 그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상응한 대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계자나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볼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진실이 뭔지를 알리는 이런 노력을 계속 말이에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도를 보거나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은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가 나갔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 만에 800억이 넘는 돈을 순식간에 모금을 했죠. 단기간 내에 모금이 된 그렇죠. 것으로 그것도 알고 인정하는 있습니다. 거죠. 또 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위로 되어 있고 또 출연도 하지 않은 사람, 발기인의 서명도 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했단 말이죠. 그것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좋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좋아요. 판단이 돼야지. 예,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 아니 불법이다. 그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은 통상 사단법인 신청해 가지고 문체부가 처리한 실적을 보면은 21.6일이 걸렸어요. 그동안. 또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슨 한글 세계화 사단법인 신청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허위로 만든 회의록을 가지고 하루 만에 허가가 나갔다. 보름 만에 800억 원을 모금했다. 이건 뭔가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걸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규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국정감사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곧 국정감사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주도했고 누구의 책임인지, 아니면은 누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건지, 이걸 국정감사를 통해서 규명되는 게 맞겠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불법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증거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하루 만에 많이 인가가 났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절차가 다 갖춰지고 또 서류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기간은 이 건의 경우만 하루 만에 났단 말이에요. 이번의 경우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 하루나 이틀 만에 난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어떻든 이거 국정감사에서 충분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겠죠. 정부를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크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관련해서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채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적정한 증인이냐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부를 사람을 그러니까 불렀느냐. 이 미르재단 K스포츠 관련해서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인 적격이 있다고 하면 지금 특정 당에서 반대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증인 적격이 있느냐, 부를 만한 증인이냐. 아니, 이게 한 명도 못 오겠다라는데 그거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한 명도 못 오겠다. 부르지 않아야 될 사람 같으면 한 사람도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그것은 이 사안은 한 명 이상은 꼭 불러야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새누리당이 잘못 오고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그러더라도 정부에서 좀 내보내실 용이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누구를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출석시켜서 내보내서 좀 증언할 용이 없어요.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때문에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자, 사회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어차피 얘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다뤄갈 것이기 때문에. 총리, 그 세월호 참사 34일째 되던 날, 그 박근혜 대통령 사과 담화문 발표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대체로 기억이 납니다. 이 대통령의 엄중한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년 반 이상 그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1건의 안건을 접수해서 조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 담화문에서 밝힌 그대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자, 것보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법을 의결해 주었죠. 시행 일자가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의 일자가 박혀 있죠. 법에는 임기가 2015년 특별법. 그렇습니다. 예, 특별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법 규칙에 들어 있잖아요. 법에는 임기가 세월호 특조위에 아니 지금 제가 임기 말씀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일. 어느 특별법 말씀하세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예.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법 시행령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몇 월 달쯤 맞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입니다. 특별법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법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11일 날짜 재정 공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습니까? 제가 누가 늑장을 부렸다는지는 뭐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이게 있었던 누가 것으로 그러면 늑장을 부렸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 충분하게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는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쟁점들에 관해서 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또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부는 법 시행과 맞춰서 이것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피일하면서 한 몇 달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로부터도 사법부로부터도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행정위원회입니다. 독립위원회입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해수부가 재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대통령께서도 해수부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해수부인데 그 해수부에다가 특별법 시행령을 맡길 권한을 주어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책임을 질 부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수부가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라니까요.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회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여러 부처들의 의견도 있고 또 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행령.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예. 또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해수부를 주무부처로 했는데 시행령은 또 딴 데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같은 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죠. 과거에 말이죠. 민간화해 진실 이런 진상규명 그 시행령은 서무부서인 행자부가 만들었어요. 그걸. 서무부서. 소관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행자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소관이 시행령을 없으면 만들 때. 소관이 불분명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게 해수부가 이걸 시행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든 그 문제를 놓아두고 그런 해수부한테 맡겨놓으니 호락호락 만들겠어요? 조사받고 싶어서 늑장을 부린 겁니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퇴집을 잡아서 좋습니다. 왜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운영시킬 수 있는 예산 89억 원을 왜 8월 4일 날 의결했습니까? 바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가동하도록.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확인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관한 협의라든지 예산에 관한 협의 전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이 있고 인원이 확정되어 예산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조직을 만드는데 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유가족들은 유가족들대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은 안 된다. 그 조직에는 누구 들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선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떻든 제가 결론적으로 시간이 정리해서 걸렸습니다. 말씀드리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늑장 부리고 예산 배정하는 거 8월 달이 되어서 주면서 늑장을 부릴 대로 부리다가 6월 30일이 딱 되니까 금년 6월 30일이 되니까 1년 6개월 됐기 때문에 문 닫아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 활동기간의 계산점 시작을 뭘로 봐야 합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가 뭐 문 닫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 부칙에 임기가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들의 임기가 2015년 1월 1일 날 개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최초의 위원들은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7조에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거 들어있죠. 세월호 특별법 7조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7조에. 7조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7조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예.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의 종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라는 것은 3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이게 있고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든 뭐 이제 뒤에 또 연장할 때는 6개월 연장할 수 6개월 있다는 이내에 거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언제 개시되었습니까? 우리들 20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언제 개시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예. 우리 원구성 언제 했습니까? 그거는 뭐 십몇칠 지난 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원구성. 제 이번에 기억에 원구성, 십몇칠, 이번에 진행한 걸로 알고 원구성을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어요. 예,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해서 제가 십몇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하고 국회의 원구성하고는 틀리는 거죠,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를 수가 있다니요. 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 법마다 다릅니다. 법마다 다르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법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담화문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특검이라도 해서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회가 충분한 기관을 확보해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합당한 태도지, 약속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태도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못 오게 하려고 무력화시키고 방해시키고 늑장 부리는데 일관했잖아요, 지금. 전혀 그렇지 그래놓고 않습니다. 법 해석을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플러스 6개월입니다, 이게. 1년 이내 플러스 6개월 그러니까 이내 1년 플러스입니다. 6개월이에요. 예. 어떻든 최장. 활동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마치라는 것이지 1년을 보장하는 지금 것이 위원장 아닙니다. 언제 선임했습니까? 특별로 세월호 날짜들은 특조위원장 제가 언제 꼭 확인해 선임했습니까? 보겠습니다. 예? 특조위원장 언제 선임했어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이완구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날이 3월 5일 날입니다. 2015년 3월 예, 5일. 예.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뭔가 누가 위원장이고 누가 부위원장이고 뭐 분과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위원회 구성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야 8월 4일 늦게 줬다 하더라도 8월 4일 날 늦게 줬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번 양보해도 3월 달부터 위원회 활동이 개시된 걸로 봐야지 할 거 아닙니까? 100번을 양보해도. 그런데 왜 금년 6월 30일 날 문을 닫게 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법, 특별법의 제1조에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입니다. 이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임기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같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 임기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겁니다. 이 법에 의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 법 명문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 그런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이라는 것은 임기는 1년 반을 보장하고 있는데 제가 활동은 이제 시간이 뭐 다 가기는 갔습니다. 예.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달라. 제가 여기서 세월호 특조위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성실히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든 취지를 오히려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이러한 약속을 정부는 이행하기는커녕 거꾸로 뒤집어버렸습니다. 이러고도 약속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거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발표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나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 법에 준거해서, 법에 매일 건 없지만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법을 잘못 해석, 누가 해석했습니까? 이 법을. 아니 이 법이 해석을 누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대로 보면 그런 겁니다. 법에 지금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 임기 개시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월 1일로 가야 한다는 해석을 누가 했냔 말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이 임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하기 어렵다. 그리고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법 해석을 몰고 가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부의 그런 불성실한 약속 파기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 물어봤습니까? 법 규정대로 누구한테라도 의뢰해봤습니까? 제가 법을 30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30년을 하신 거죠. 뭐 그렇게 평가하시면 뭐 어떤 그런 해석을 평가가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법 자체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을 보면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그 안건 조정 절차를 신청을 해놓은 모양이던데, 안건 조정 절차를 신청을 알고 계시죠? 이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안건 조정 절차 신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신청해놓은 모양인데 이건 뭐 법 개정도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1년 6개월을 보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8월 달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2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100번을 양보해서 3월 달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30일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6월 30일부터 억지로 문을 닫게 해가지고 지금 몇 달을 뭉쳤습니까? 그거 다 인정해서 한 11월까지는 인정을 해주세요. 선체 인양 언제 합니까?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인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인양 업체가 이달 말까지 인양을 하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 목표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소홀하거나 또는 뭐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해석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끝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체가 물속에 있으니까 그 선체를 인양을 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 남아있는 의혹들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그 선체를 같이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아마 유가족들이나 특조위의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체 인양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특조위의 조사를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서 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라도 제대로 된 정부가 잃어버린 것까지 찾아서 보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들어가시죠. 해주시기 바라고. 의장님. 원래 마이크가 꺼지면 질문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특조위에서 국회에다가 특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특검법을 보면은 그 특검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저렇게 정부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데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의결해서 특검이라도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국회법 절차에 다 처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대정부 질의 시간이지 지금 저 의장한테 질의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성애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